여러분은 작은 닭장에 닭대를 빽빽이 가두는 모습에 익숙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익숙해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육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연에 가까운 개방된 환경에서 닭을 키우고 품종 특유의 방식으로 사육하는 방목형 닭 사육 모델입니다. 기존 농업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농업 모델은 매년 수백만 개의 훌륭한 계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더욱 뛰어난 품질과 풍부한 풍미를 지닌 닭고기를 생산합니다. 방목 사육, 계란 수확, 그리고 닭고기 가공 부문을 아우르는 이 특별한 농장을 함께 살펴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정이 완료된 알은 깨끗하고 완벽한지 면밀히 검사한 후 자동 계란 선별기에 넣습니다. 진공 흡입 장치를 이용하여 각 알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정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부화 트레이에 넣습니다. 부화 직후 작업자들은 병아리의 생식기 또는 날개 깃털을 검사하여 성별을 판별합니다. 또한 각 그룹에 맞는 우리의 수컷과 암컷을 나눕니다. 그 후 병아리는 통풍이 잘 되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며 건강과 초기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자연광을 받는 깨끗한 환경으로 옮겨집니다. 방목형 닭은 씨앗, 곤충, 어린 풀과 같은 자연 먹이원을 찾아 자유롭게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사육장에서 사육됩니다. 반면 방목형 동물은 효과적인 생물 안전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산란용으로 사용되는 닭은 새나 쥐와 같은 야생동물과 접촉하기 쉬운데 이러한 야생동물은 인간에게 해로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아래로 앉겠습니다. 수거 구역으로 옮겨진 계란은 완전 자동화된 세척 시스템을 거칩니다.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계란 껍질을 부드럽게 세척하여 깨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먼지와 박테리아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는 사육 및 수확 과정이 완료된 후 모든 공정이 폐쇄형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식품,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합니다. 닭의 가죽은 뜨거운 물에 담근 후 자동 후크에 걸어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닭의 깃털을 제거하는 과정이 더 간단해집니다. 열을 가하면 위생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내부 장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닭의 껍질을 벗기고 통풍을 시키는 기계가 닭을 가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닭의 다른 부위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기계는 일반적으로 정밀하게 작동하는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닭에서 나온 계란은 영양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삶은 계란, 써니사이드업 계란, 에그타르트 등 매일 먹는 다양한 맛있는 요리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방목형 닭 사육 방식은 닭의 영양 성분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진전에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닭들이 자연에 가까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개념은 매력적이지만 수백만 마리의 방사형 닭을 관리하는 현실은 최적의 복지와 진정으로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정교한 설계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대식 방사형 양계장은 단순히 야외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편안함과 건강을 극대화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선한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자연환기 시스템, 야외 환경을 모방하는 풍부한 자연광, 그리고 암탈기 방해받지 않고 알을 낳을 수 있는 전용 둥지 공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넓은 실내 곳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료 및 급수대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모든 닭이 편안하게 먹이를 먹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정적으로 대규모 방목 사육에서 개방 공간의 정의는 단순히 넓은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닭 한 마리당 특정 면적 기준, 예를 들어 닭 한 마리당 특정 면적 제곱미터를 준수하여 닭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야외 공간은 닭의 건강에 필수적인 곤충 채집, 먼지 목욕, 높은 구조물에 앉기 등 자연스러운 본능을 자극하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욱이 특히 계절에 따라 넓은 양계장 전체에 일관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과제입니다. 농장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과 수동적 설계 원칙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닭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 자연스럽고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을 강조하는 것은 육질과 계란 품질 향상,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닭 무리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개방적인 환경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방목형 농업의 특성상 심각한 생물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대규모 운영에는 건강관리 및 생물 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생동물과 환경으로부터 질병이 전파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농장들은 다층적인 질병 예방 전략을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위협에 맞춘 엄격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 실내외 공간 모두에 대한 엄격한 위생관리 프로토콜, 그리고 병원균을 운반할 수 있는 곤충과 설치류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해충 방제 조치가 포함됩니다. 더욱이 효과적인 개군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닭의 행동, 사료, 물 소비량의 미묘한 변화를 추적하는 첨단 센서 기술부터 새로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인 수의학적 검진 및 진단 검사까지 다양합니다. 이동구역 관리 또한 환경 위생 및 질병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농장에서는 종종 순환 방목 방식을 채택하여 야외 공간의 여러 구역을 번갈아가며 사용함으로써 토양 회복을 촉진하고 병원균 축적을 줄입니다. 닭똥의 적절한 폐기 및 처리 또한 환경 청결 유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병원균 외에도 맹금류나 여우 등 야생동물의 포식은 방목닭에게 또 다른 우려사항입니다. 농장에서는 닭을 보호하기 위해 그물, 특수 펜싱, 심지어 동물 보호소 설치와 같은 다양한 비살상 방법을 활용하며 동시에 닭이 서식하는 환경의 자연적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규모 방사형 양계장의 효율성은 일상적인 관리 외에도 계란 수확 및 육류 가공 분야의 첨단 기술에 크게 의존합니다. 자동 수집 및 가공의 기본 원리는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기술적 정교함은 매우 놀랍습니다. 계란 수확에는 지능형 로봇 시스템과 정교한 컨베이어 벨트가 배치되어 매일 수백만 개의 계란을 조심스럽게 수집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파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진공 흡입 장치나 부드러운 그립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산란구역에서 가공시설까지 계란을 효율적으로 운반합니다. 깨지거나 변형되거나 오염된 계란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 센서와 알고리즘이 자주 통합되어 최고 품질의 계란만 가공됩니다. 계란 세척 및 분류 기술 또한 정밀하게 제어되는 수온과 특수식품 등급 세척액을 사용하여 계란 껍질을 손상 없이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자동 분류기는 계란을 크기, 무게, 심지어 색상별로 정밀하게 분류하고 광 스캐닝을 통해 미세 균열이나 내부 결함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온수 담금이나 자동 절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첨단 기계는 내장 적출, 분할, 발골 등의 작업을 놀라운 정밀도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인적 오류를 줄입니다. 자동 품질 관리 시스템은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각 닭의 결함이나 이상 여부를 검사하여 최고의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합니다. 더욱이 부산물 활용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깃털은 단열재나 기타 산업용으로 가공될 수 있고 식용이 불가능한 장기와 뼈는 동물 사료로 가공될 수 있으며 닭똥은 종종 수거되어 귀중한 유기 비료로 가공되거나 바이오가스 생성에도 사용되어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방목형 농업 모델의 광범위한 채택은 더 큰 지속 가능성과 더 윤리적인 식품 공급망을 향한 강력한 움직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동물 복지를 넘어 상당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기여를 포괄합니다. 에너지 집약적인 기후 제어 시스템과 인공 조명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방목형 농업은 기존 산업형 농업에 비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개방된 자연 방목지를 유지하면 곤충, 유익 미생물, 그리고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여 지역 생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방목 농장은 농촌 지역 사회에 상당한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사업들이 소규모 농장의 방목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인식은 이 모델의 성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동물 복지 개선부터 뛰어난 맛과 영양가까지 방목 사육 제품의 이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농장들은 방목 제품의 고유한 가치 제한을 강조하기 위해 투명한 마케팅과 교육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식품 선택을 장려하고 이러한 책임감 있는 농업 관행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비둘기의 90% 이상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육류 산업에 조용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한때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년 수백만 마리의 비둘기가 사육되고 가공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 평화의 사자로 불리는 이들의 여정은 전문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에서는 닭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껏 채집하고 최적의 환경에서 키우고 수확하여 공장으로 운반하는 날까지 정성껏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닭들이 걸어가는 숨겨진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이 보잘것없는 새들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고품질의 식품으로 탈바꿈합니다. 최첨단 기계의 정확성과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길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오늘 농장에서 공장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비둘기 고기 산업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비둘기 고기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생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7억 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현대 축산업의 강국이며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비둘기 고기 수요 증가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닭고기에 비해 비둘기 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비타민 B, 일시비, 철분, 아연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면역력 강화, 에너지 수치 증가, 혈액 재생 촉진에 효과적인 슈퍼푸드로 여겨집니다. 프랑스, 미국,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도 비둘기 사육은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급 시장을 목표로 합니다. 5,000년 넘게 길들여져 온 비둘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날개 달린 스파이로 변신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폭탄을 터뜨리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비둘기는 소음과 배설물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날개 달린 쥐로 불리곤 합니다. 이 배설물은 기반 시설의 부식과 오염으로 인해 매년 최대 110억 달러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제 농장에서는 비둘기를 키우고 있는데 메시지 전달 목적이 아니라 식량으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에 비둘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허가받은 농장에서 수백만 마리의 비둘기가 어떻게 사육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양측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선 건강한 번식용 비둘기 쌍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둘기는 모든 성공적인 농장의 토대입니다. 일부 일처제 비둘기는 평생 한 마리의 파트너와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둘기를 짝짓기 할 때는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의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면 생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균형이 1-1에서 벗어나면 둥지의 조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수컷 비둘기는 힘이 세며 가슴이 넓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구구구구거리며 뽐내며 꼬리는 엉덩이 위로 자랑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암컷은 수컷보다 작고 차분하며 과묵합니다. 암컷에게 깃털을 고르고 먹이를 주는 것은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전에 하는 부드럽지만 자연스러운 구애 의식입니다. 짝짓기 시기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둘기는 주변 환경이 고요하고 주변 소음에 동요하지 않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만 짝짓기 행동을 합니다. 각 짝짓기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지만 수정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비둘기는 공식적으로 부모가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다른 가축과 달리 비둘기 어미는 8일에서 12일 사이의 임신기간을 거쳐 알을 낳습니다. 알은 흰색의 타원형이며 껍질이 매우 얇고 작고 타원형입니다. 비둘기 알은 달걀보다 작지만 모양이 더 균일하고 일정합니다. 또한 비둘기 알은 더 균일합니다. 번식기에는 약 5에서 6번의 알을 낳으며 각 알은 보통 2개만 낳습니다. 이 알들은 각 알집 안에서 하루 간격으로 낳습니다. 비둘기는 이러한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알의 수는 적지만 자연 부화를 통해 얻는 새끼 생존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 종종 85%에서 90%에 달합니다. 하지만 알은 기존 농장처럼 자연적으로 부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엄청난 양의 알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로 부화합니다. 이는 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어미 비둘기가 다음 알을 준비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계를 진행하려면 미리 알을 채취해야 합니다. 어미 비둘기가 두 번째 알을 낳으면 농장주는 즉시 알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채취합니다. 이 시기에 어미 비둘기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미리 가짜 알을 만들어 둥지에 즉시 넣어 대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미 비둘기가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번식 주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알은 채취 후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꼼꼼하게 세척합니다. 이는 깨지기 쉬운 알 껍질에 손상을 주지 않고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후 각 알의 특수 조명을 비추어 배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생존 가능한 배아가 포함된 알만 선별됩니다. 현재로서는 달걀이나 메추라기 알의 성별을 판별하는 비교적 간단한 작업과는 달리 성별 판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알들은 특수 트레이에 조심스럽게 담아 부화기에 넣습니다. 부화기는 약 섭씨 37.5도의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는데 이는 배아가 건강하고 균일하게 발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알을 다루고 부화하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비둘기의 다가올 번식기 전체에 걸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7일에서 18일의 부화 기간이 지나면 새끼는 보통 가벼운 울음소리나 우는 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어미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작고 귀여운 새 생명들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대부분의 알이 성공적으로 부화하면 직원들은 병아리들을 인큐베이터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따뜻하게 데워지도록 설계된 방에 넣습니다. 덕분에 병아리들은 천을 유지하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점차 야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부화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병아리는 영양이 풍부한 특정 사료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생후 첫 며칠 동안 병아리 한 마리당 하루에 4번에서 5번 사료를 먹으며 한 끼에 약 2ml에서 3ml의 사료가 들어갑니다. 이는 소화계를 자극하고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장에서는 전체 과정을 표준화하고 사육시간을 단축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매일 수천 마리의 병아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병아리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우리로 돌아와 돌봄을 담당하는 아비둘기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육아는 아빠가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비둘기는 새끼에게 비둘기 젖을 먹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포유류에서만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사실 이 젖은 앵무새 비둘기 무리에서 나오는 걸쭉하고 영양이 풍부한 흰색 액체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헌신적인 아빠들은 특유의 감각 덕분에 매우 능숙하게 해냅니다. 갓 태어난 비둘기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 흔히 브루더 또는 홀딩 렉을 눈여겨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순환이 가능한 메시 프레임으로 제작된 이 인큐베이터는 병아리의 적절한 발달을 촉진하는 따뜻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병아리의 다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플라스틱이나 경량 금속으로 만든 작은 다리 밴드를 씌웁니다. 무리 관리, 정보 추적, 연령대 구분, 그리고 번식용 닭 선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밴드에는 식별 번호, 기호 또는 색상이 부착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는 부모에게서 분리되어 중앙사육시설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비둘기의 성장 속도와 육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 사료를 급여합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섭취하는 사료는 눈에 띄게 높은 영양 함량을 갖게 됩니다. 새끼 비둘기에게는 빠른 성장을 촉진하도록 특별히 제조된 혼합물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위해 곱게 간 옥수수와 단백질과 건강에 좋은 지방을 더하기 위해 볶고 곱게 간 콩을 혼합한 이 사료에는 근육 생성에 필요한 고단백 산업용 펠릿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펠릿은 근육 형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비둘기들에게 하루에 2-3번 죽을 주는데 하루 총 섭취량은 30g에서 35g을 넘지 않습니다. 현대식 농장에서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과정이 자동화된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둘기에게는 케이지에 장착된 기계식 젖구옥지 급수기나 컵을 통해 적절한 식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비둘기들은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영양 공급 체계와 더불어 이 건강하고 활기찬 닭에게 최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적인 시설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바닥에는 분뇨 수거통이 장착된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거통은 배설물을 모아 정기적으로 보통 하루에서 이틀에 한 번씩 별도의 처리 구역으로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비둘기 무리의 질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접근 방식은 정기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위생적인 시설 유지에 더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전략은 비둘기 무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농업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살모넬라증, 조류 인플루엔자, 뉴캐슬병과 같은 만연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둘기의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고기 생산을 위해 사육할 경우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만 키우면 됩니다. 비둘기가 깃털이 완전히 자라고 체격이 탄탄하며 살이 단단하고 평균 체중이 500g에서 600g이 되면 고품질의 상품성을 얻을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너무 어리고 연하지도 않고 너무 늙고 질기지도 않은 고기 말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비둘기는 이러한 특징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둘기 포획 절차는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비둘기가 흥분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날아다니거나 포획 과정에서 다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번식용 비둘기를 포획하거나 육류 생산을 위해 비둘기를 포획하는 것은 포획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경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동물들은 통풍구와 적절한 크기의 칸막이가 있는 맞춤형 플라스틱 케이지에 배치됩니다. 이는 충돌을 방지하고 운송 중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지는 황희 및 냉각 시스템이 장착된 특수 차량에 실립니다. 이를 통해 비둘기들이 안정적이고 깨끗하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가공 공장으로의 다음 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가공 공장에서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고기 한 그램 한 그램을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비둘기가 트럭을 통해 가공 공장으로 운반되는 순간 정밀성과 동기화를 갖춘 폐쇄형 가공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원료를 받기 위해 비둘기가 담긴 케이지가 있고 구역으로 운반됩니다. 비둘기는 자동 컨베이어 라인에 묶여 엄격한 식품 위생 규정을 준수하며 순차적으로 가공실로 운반됩니다. 각 닭의 자연스러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처리 시간은 30초 이내로 최소화됩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을 사용한 후 닭들은 열수 깃털 제거기를 통과합니다. 이 장비는 고속 회전 기술을 사용하여 피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절치떠치 가능치 않고 깃털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공장은 시간당 평균 1000마리에서 1200마리의 닭을 처리할 수 있어 슈퍼마켓, 레스토랑, 주요 유통 시스템에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들은 마침내 진공 기술을 활용하여 닭의 신선도를 높이고 박테리아 오염 위험을 줄이는 현대식 포장 시설에 도착합니다. 고기 특유의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배치에는 양념이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포장된 고기 쟁반에서 비둘기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장을 열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수많은 요리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구워져 껍질이 바삭해지든 향긋하고 바삭하게 튀겨져 완벽하게 구워지든 각 요리는 고객을 매료시키고 더 먹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 갈 기회가 있다면 중국 레스토랑에서 이 요리를 맛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레스토랑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평화의 사자를 맞이하며 중국의 풍부한 요리 전통과 이 특별한 별미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여줍니다.